오늘 신규 확진자가 63명 발생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귀성객과 이른바 축항스 행렬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코로나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 63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하루하루 결과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하루하루의 추세가 이어지면 예. 전체적인 추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며칠간의 추세를 보면은 113명이 나왔던 것이 서울의 그 다나병원에서 예. 집단 발생이 일어나서 많은 숫자가 나타났고, 사실은 지금 어제 오늘 이 숫자들은 주말 효과가 있어서요. 평소에 반 이하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좀 당연한 숫자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서의 발생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또 안타까운 부분은 부산이 16명, 18명 그래서 계속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18.3% 정도이기 때문에 20%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이것은 우리 방역의 통제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또 환자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역학조사도 역량이 늘어나서 잘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이고, 주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의심 환자 수 또는 예. 접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의 감소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소 예.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지금 추석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과연 이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올 수 있느냐, 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예.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1월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취약 지역,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정신과 예. 폐쇄병동 등이 취약하다고 하였고,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즉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접촉하시는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관계인들은 결국은 예.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주기적인 진단검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속 진단검사 키트라든지 지금 항원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몇 분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 키트가 있고 면역 진단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것들을 수행해야만 선제적인 검사가 될 수가 있고, 일단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이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막기는 어렵고, 아무리 코호트 격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의 접촉에 의한 그 교차 감염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장기간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증으로 돼서 사망하시거나 하는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방역의 통제를 좀 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앞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 본가에 내려간 귀성객 한 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동안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유사 사례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예.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분의 경우도 서울에서 접촉을 했는데 모르고 부산으로 귀향을 하셨고, 예. 부산에서 연락을 받고 양성이 확정되고 접촉자들을 다 찾아냈으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역학조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무증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예. 아무런 이 제어를 받지 않고 결국은 귀성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 그것이 전체로 알 수는 없지만 환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방역의 통제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국민 각자가 얼마나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느냐, 사람 간의 거리를 잘 두고 접촉을 최소화하느냐, 실내 환경에서의 얼마나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 국민 예. 각자의
이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기에 귀성을 하셨든 또는 휴가를 가셨든 가능한 한 식사라든지 실내 환경에 있어서의 방역 수칙, 거리 두기들을 잘 준수하셔야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귀성객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에 놀러 가신 분들, 이른바 축캉스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부 차원에서도 미리 코로나가 재확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의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마스크를 예.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어느 순간인가는 마스크를 벗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특히 실내 환경에서 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실내 환경이 만약에 공조가 되고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마스크를 벗는 상황 하나만 갖고서도 공기 감염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시기에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석 연휴 또는 10월 9일 이때의 연휴를 지나가면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다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지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은 추석 이후에 환자의 증가는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숫자일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아직도 봉쇄라는 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일단은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잘 못했던 선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뭐 여러 그 다중 이용 시설에 있어서의 좀 선제적인 방역도 지금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더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예. 빨리 찾아냄으로 해서 동선에 결국은 N차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양성인 환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통제가 가능한 어느 정도 가능한 수치이지만 만약에 추석 이후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강화하면 할수록 그 통제는 더 가능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9월 14일부터 2.5단계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시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킴으로 해갖고 그다지 그 영향이 없었거든요. 예. 또 이게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화된 2단계를 해보니까 9시 이후에 전혀 취식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 단계만 갖고서 통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앞으로도 1년을 더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예. 가능한 방역 수칙,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또 이것을 저항하지 않고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좀 더 세세한 면밀한 이 방역 수칙의 그 제정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우리 국민 각자들도 지금 숫자가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일상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자기 자신들이 잘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 단계라는 것은 지금 2단계, 3단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단계인데 3단계로 올리면 너무 심각해지고 예. 1단계로 낮추면 또 너무 완화해져서 해이되기 때문에 수백 명씩 갑자기 나올 예. 수도 있는 지금 수십 명 단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수백 명으로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18%라는 이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 숫자가 떨어져서 적어도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야 좀 더 안심하면서 장기간으로 방역을 통제할 수가 예. 있지. 이것이 아직도 18%라는 의미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그것이 갑자기 이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데도 예. 집단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 수백 명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이런 가운데 내일은 개천절입니다. 지금 일부 보수단체에서 차량 탑승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법원이 집회 차량을 9대로 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건 적절한 조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상으로 봐도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9대의 차량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예. 않거든요. 하지만 몇 사람이 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운전자만 타고 또 사전 시위 전후에 모임이 없어야 될 것은 분명할 것이고요. 또 예.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친다든지 하는 거 안 하고 또 다른 차들이 다 합세한다든지 하는 것들만 다 안 하고 잘 지킨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예. 어느 정도 시위는 인정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치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문제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느냐 또 이런 경찰과의 접촉들 즉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이런 신체적인 접촉 같은 것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예. 또 여기서 한 가지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 항의하는 시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방역상에서의 허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8.15 집회에도 사실은 허가한 부분만 다 지켰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수만 예. 명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 10월 3일 날 집회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지금 상황대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예. 이런 가운데 고령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20대에서도 중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나이대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포들을 감염을 시키고 예. 또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토카인을 처음에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토카인의 독성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장기가 손상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는 아주 좀 훌륭한 뭐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 같은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한 중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젊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다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예.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이 자체의 용어도 사실은 면역학에서 보면은 이것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고 왜 그럼 어떤 사람은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느냐 이런 설명도 상당히 구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바이러스들에 의한 이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병리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완치가 어려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까지 1,9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접종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 전반이 그동안 부실 관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예. 사실들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계속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까지도 결국은 유료 백신, 무료 백신이 혼합돼서 그 의료기관 안에서 같은 냉장고에서 보관되면서 마음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뭐 한 달을 놔둬도 사실은 약효라든지 즉 면역력을 얻는 예. 그 백신으로서의 역할 또는 부작용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도에서 8도까지 제조에서부터 접종까지 꼭 유지하게끔 콜드체인이라는 것을 규정상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못 지켰다는 것은 이 백신의 유효성,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될 수가 예.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온도를 잘 유지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즉
냉장고가 망가졌었는데 그걸 망가진 걸 모르고서 맞췄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과연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놔서 이것이 사실 큰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통제를 예. 한다는 부분은. 하지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록 장치들을 부착하는 방법들 또는 그 기록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조금 돈이 드는 부분들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 냉장고를 사용할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냉장 시설들을 콜드체인 전체 뭐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중에서 이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시기로 보이고 아마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콜드체인에서 벗어난 이런 백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즉 이건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안전하냐 유효성이 없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이 그 백신 지금 못 믿겠다 그러고 우리 애들한테는 맞히는 거는 적어도 그런 건 싫고 완전한 것을 맞히겠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못된 백신들은 과감하게 다 폐기하고 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예. 있는 사람 같으면 저는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 일단 예. 그렇게 심하게 앓지를 않는다면은 예. 즉 자기가 건강하다면은 일단 걸렸을 때라도 진단을 바로 받게 되면은 타미프루라는 훌륭한 치료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봐서는 18세까지의 학생들은 왕성한 활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을 수가 있어서 적어도 6개월부터 18세까지 62세 이상 분들은 꼭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사이에 19세부터 61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몸이 좀 약하시다든지 기저질환이 예. 있으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는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맞는 것이 예. 전체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정도의 국민들이 맞는다고 그러면은 올해 지금 가을, 겨울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독감의 예. 이 대규모 유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개인 위생 수칙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호흡기 질병에서부터는 상당히 좀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백신은 맞으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독감 백신 문제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